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수험생 여러분, 복화바이블 그리고 원샷 복화의 저자 이재훈 선생입니다. MP 강의로 여러분들을 더욱 일찍 만나뵈었어야 했는데 상당히 늦었습니다. 전자칠판 쪽으로 강의를 이어나가려 했는데 용량이 너무 커서 계속 조정을 해오다가 그러다 보니 이 시간은 무한대로 흐르고 또 수많은 제자 여러분들께서 이동하면서 언제나 간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MP 강의를 좀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MP 강의가 늦어지게 된 점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대신 세상 한 인간이 영어 단어를 이렇게 잘할 수 있는가? 참으로 대단한 강의다.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을 만큼 더욱 비토하는 강의로 제자 여러분들의 큰 은혜에 보답을 할까 합니다. 자, 오늘부터 복화바이블과 원샷 복화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접두어 어근, 전미어를 통한 어원 강의, 에티몰로지를 통한 영단어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미 이 어원, 에티몰로지라는 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시중에서 제일 잘 팔리는 영어 어휘책들을 보면요, 물론 스메이 복화바이블과 원샷 복화도 예외는 아닙니다만은 다 어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어원을 다루지 않는 영단어 책이 거의 없을 정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어원을 통한 어휘 학습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무슨 타고난 장점이 있기에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어원하고 있는가? 궁금하실 겁니다. 전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한 저수지에서 물고기를 잡으려 한다 칠 때 우리가 잘 써놓은 어원 지식은 훌륭한 그물을 한 개 만들어내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물론 그 그물을 가지고 그 저수지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다 잡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자와 일일이 손으로 한 마리씩 움켜 잡는 자는 그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들은 곧 절절히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부에서는 미국 사람들도 어원으로 어휘를 공부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서 어원학습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의견을 비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미국 영국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항상 영어와 접하게 되고 또 자연스러운 어휘학습이 이루어지니까 구태여 어원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죠. 물론 미국 영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영어 문법을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어는 우리에게 있어서 외국어입니다. 그러므로 문법도 어느 정도는 공부를 반드시 해야 하고 어휘도 어원을 통해서 공부를 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장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 한국어, 이 한국어에는요, 한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약 70% 이상입니다. 그런데 영어는 그 정도가 더 심합니다. 영국, 미국 사람들이요, 가장 빈번히 사용하는 약 2만 단어의 어휘를 분석해 보면 물경 75%가 라틴어와 그리스어의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어에서 약 25%, 라틴어의 약 50% 이상입니다. 그 기원을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이 당연한 결과죠. 영어는 서양어입니다. 그런데 서양 문명의 약 90% 이상이 그리스, 로마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국은요, 그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만 7세기부터 본격적으로 라틴어를 영어에 꾸준히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라틴어가 뭐냐? 그 라틴어를 모르고 또 이제 라틴어가 뭐, 이거 설명하면 웃기지요. 라틴어는 쉽게 말하면 시저의 나라, 바로 고대 강성 대로마 제국의 말입니다. 이 로마 제국은요, 일찍이 칼과 창으로 유럽 전역을 휩쓸고 다녔습니다. 이 칼과 창으로 로마에 의해서 정복된 나라들은 당연 그 언어까지도 로마 말에 의해서 정복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듯 영국은 7세기 이전에도 로마 제국에 의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약 400년 이상의 무단 통치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도 일본 스방놈들이 45년간을 무단 통치했어요. 그러나 우리 민족은 일본 놈들의 압제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쟁을 했습니까? 그런데 영국은 전혀 반대했습니다. 로마가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영국 땅 브리튼 섬을 떠나려 할 때 당시 영국민들은 눈물로 호소합니다.
제발 가지 말아주세요. 끝까지 힘없고 무지한 우리 영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로마의 선진 문물을 계속 전수 좀 해주세요 하고 군복 그냥 바짓가랭이를 물고 늘어졌던 그들이 바로 영국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으니 얼마나 적극적으로 라틴어를 받아들였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나이가 많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는 일본어를 꽤나 잘하십니다. 그렇죠? 그 결과로 우리나라에도 뭐 죄송합니다. 손톱깎이를 스매끼리라 그러고 또 기본 안주 스키다시 뭐 아줌마 히야시된 맥주 없어요. 이게 차게 한다는 거 히야시라 그러거든요. 뭐 또 뭐 젓가락을 와로바시 뭐 보조를 나라시 뭐 바지를 스봉이라 그러지 않나 양팔 담아내기 이게 다 일본에서 온 말입니다. 이 창피한 역사지요. 그렇죠? 근데 영국은요 이걸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프랑스의 말 여기서 프랑스 말이라는 것은 역시 또 말 자체가 라틴어 계통 말입니다. 로마가 프랑스는 가만히 놔두었겠냐 이 말이죠. 프랑스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기존의 토착어와 라틴어가 다시 짬뽕이 됐겠지요. 그런데 이 프랑스의 말에 익숙해 있었던 노르만 사람들이 1066년에 노르망디공의 지휘하에 영국을 정복한 이후 또 300년 이상 프랑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로마가 프랑스를 치고 프랑스 토착어와 로마 말이 짬뽕이 되고 이 짬뽕이 된 말이 다시 영국에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한번 바꿔서 죄송합니다. 이 너무 벅차네요. 이 첫 강의가 벅차서 자꾸 이게 막 가래가 맺힙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이게 좀 흥분했네요. 쌤이 좀 가라앉히고 예를 들면 돼요. 영국, 미국 말인 영어가 일본에 들어가지요. 근데 일본에서 이 속바지 의미로 이 팬츠가 원래 PANTS 이 팬츠가 일본의 속바지 의미로 쓰이는데 그것이 일본의 그 속옷 이 반츠가 됩니다. 반츠 이 반츠가 우리나라에 와서는 반스가 되지요. 그러니까 팬츠, 반츠, 반스 이 참 좀 지저분한가요? 좀 여러분들 좀 지저분하네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해시키는 데는 한번 적절했다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런 계통으로 또 받아들여집니다. 또 르네상스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레네상스 이 시대에도 엄청나게 수많은 이 라틴어로 된 고전 문학을 번역하면서 또 엄청난 라틴어 영향을 받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영어에 있어서 라틴어의 기원을 둔 단어의 비율이 과연 어느 정도겠는가? 이것은 아마 충분히 상상 가실 것이다 라고 사료가 됩니다. 특히 우리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우리 공무원이나 편입 이런 쪽에 많이 나오는 그 어려운 단어, 학술 용어의 경우에 90% 이상을 이 라틴어와 그리스어의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라틴어, 그리스어의 기원을 둔 단어들이 그렇게 어려운 단어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 프린트를 한번 보시죠. 전화, 텔레폰이라든가 우리 사이버 세상 산다 할 때 사이버라든가 펜타곤이죠. 페나곤, 미국 국방부 건물 이게 다 그리스어 계통의 기원을 둔 말입니다. 또 아래에 있는 애니멀, habit, factory 이게 다 초등학교, 초딩이 단어들입니다. 이것들이 다 라틴어 기반 단어들입니다. 물론 이런 쉬운 단어들까지 수고스럽게 어원으로 배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지요. 이미 알고 있는 단어는 그냥 분석하지 말고 내버려 두세요. 우리나라 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밖에 모르는 나쁜 놈 이게 나쁜 놈이 됐거든요. 근데 이 천하의 나쁜 놈 이럴 때 우린 나밖에 모르는 나쁜 놈에서 나쁜 놈이 왔구나 이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너 참 얼굴 예쁘다. 너 얼굴 참 더럽게 못생겼다 할 때 얼굴 이것도 원래는 얼이 왔다 갔다 하는 굴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굴이 많잖아요. 얼굴에 눈도 굴이고 코도 굴같이 생겼고 입도 큰 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 몰라도 자연스럽게 쓰죠. 또 뭐가 생각나? 독에 걸린 뭐 윷놀이 할 때 도가 돼지지요. 이 돼지 옛말에 돛이었어요. 돛. 그렇죠? 그래서 돛이 맛있게 먹었던 먹이에서 도토리. 하지만 우린 그냥 등산 갔다 와서 그 도토리 먹을 냠냠냠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이미 쉽게 알고 있는 말은
영어도 똑같이 그냥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장땡입니다. 이 모든 것을 어원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이것도 사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람의 융통성이라는 게 필요한 것이다. 근데 정말 희한하고 바람직한 현상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영어에서 쉬운 단어들은요, 즉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은 어원으로 분석하면 오히려 이상해지고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잘 안 외워지는 어려운 단어, 이런 것들은 어원을 통하게 되면 아주 쉽게 암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라틴어와 그리스어는요, 그냥 자연 발생적인 소리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위 배운 자들, 그러니까 학자들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어휘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얘기하면 그것들을 논리적으로 제대로 분석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아까 어원을 학습한다는 것이 우리가 국어 공부할 때 한자를 공부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사실 알게 모르게 한자를 이용해서 수많은 파생어들을 자연스럽게 많이 익혀왔습니다. 근데 한때 정신 나간 사람들이 왜 쉬운 우리말 두고 그 어렵고 괴상한 중국의 문자인 한자를 공부해야 하는가라고 말을 많이 해왔는데 참으로 무식이 하늘을 찌르는 언사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학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자라고 알려진 그 문자는요, 그 뜬 문자는 원래 우리 동이족의 문자였다라는 것을, 이 역사적 사실은요, 단지 맹목적인 국수주의로 무장된 일부 제야 사학자들의 허황된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하버드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전공하기까지 한 근세 중국 최고의 문명 비평가 중에 한 분이었던 중국인 이모당이라는 학자가 우리나라 문교부 장관에게 직접 밝힌 말이기도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표음 문자인 한글과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표의 문자, 즉 뜬 문자인 한자를 탄생시킨 정령 위대한 배달민족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한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아무런 거부감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쯤 되면 여러분들은 왜 단어를 어원을 통해서 학습해야 하는지 그 당위성에 관해서는 충분히 납득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다음 강에서 제대로 된 어원 강의를 시작할 것입니다. 물론 접두어 설명부터 시작할 겁니다. 자, 이제 첫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첫 인트로덕션 강의를 제일 잘 해야 되는데 좀 창피하네요. 너무 의욕이 앞선 나머지 제대로 좀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좀 다시 들을까 지금 생각 중인데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제대로 된 어휘 강의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 진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원이 끝나면 실전편으로 가서 이제 동의어로 이제 영 단어들을 묶어서 시원하게 직접적으로 시험에 직결되는 강의를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휘는 이재훈 선생한테 배우면 더할 나위 없이 가장 훌륭하게 배우는 것이다. 이런 소리 꼭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기쁜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국가대표 어휘 강사 이재훈 선생이었습니다.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안녕.